12월 20일 월요일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726일째 4년 9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침묵투쟁으로 하고 계시고, 또 오늘 각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또 정서적으로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편찮으신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표현은 대단히 왜곡된 표현이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몸이 쇠약하시고 힘들다 하시더라도 정신적으로 흔들리실 분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진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9개월 1726일 동안 인신감금 되다시피 하시고 이렇게 침묵으로 싸우시는 것은 그야말로 투쟁을 하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확고부동한 애국정신과 국민사랑정신, 또 불법 탄핵 거짓에 대한 그런 명한 입장을 침묵으로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많이 편찮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지만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보도다.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년 9개월 지난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사면을 가지고 또 이러쿵 저러쿵 언론 방송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품으로 오시게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저희들은 당당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각 시도당별로 중요한 곳에 집회 신고는 물론이고 크리스마스 튜리, 또 그 튜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기원, 무죄 석방기원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신년, 또 설날, 3.1절 대통령 나오시는 날까지 석방기원 튜리는 계속 불을 켜고 있을 겁니다. 우선 이번 주에 튜리 점등식이 서울을 중심으로 약 2군데 정도에서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24일 날은 삼성병원, 대통령께서 계시는 삼성병원 앞에 석방기원 튜리를 설치를 하고, 또 가능하면은 주중에 광화문, 우리 집회 장소에서 광화문 사이에 집회 신고를 통해서 튜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당별로 석방기원 튜리를, 이거 뭐 크리스마스 튜리라고 한정하지면 될 것 같아요. 석방기원 튜리를 시도당별로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청대에 서울구치소 앞에 설치했던 그 튜리 규모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따르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도, 선대본부 회의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후속 조치 준비들을 선대본부가 빨리 좀 움직여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각 당협에서 나도 우리 지역에 그걸 하나 설치하고 싶다. 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광역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당협에서도 하나 설치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구리에서 내가 당협에서 하나 설치하고 싶다 하면은 규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금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석방기원 추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설치되는 그것은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우리 공화당 또 저 좋은 진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또 그날 주도식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또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동지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5년 가까운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진실 정의의 투쟁은 우리만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을 위한 투쟁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해서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찬탈당한 겁니다. 그 분노를 우리 공화당으로 모았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진실 정의를 밝혀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창당해서 5년차에 우리 공화당에 가면서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우파의 이념정당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으로, 자유시장경제 수호정당, 우리 자유우파의 역사를 지키는 그러한 정당으로 자생 만들어지고 자립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자강의 단계로 가야 되는 지금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석방에 즈음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한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그것이 진정성에 의해서 또 진실로 된 마음으로, 외국의 마음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 가까이 투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왔다가 가셨는데,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는 젊은 분들이, 나갔던 젊은 분들이 다시 입당을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와,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을 가면은 뜻이 이긴다는 그런 신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 김현덕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드리고, 또 금성순 사모님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또 많은 분들의 힘든 과정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함부로 폄훼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지금도 고통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5년 가까이 보니까 우리 공화당 말고 정말 어떤 세력들이 제대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체제 수호 투쟁을 할 수 있는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 거짓 진실 규명 투쟁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왔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지금도
당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을 하고 있고, 당원 한 분 한 분을, 당원은 절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후원금, 또 특별당비, 당비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3정당으로서 지금 선관위나 언론 방송이 하는 짓거리들 보십시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늪은 그만큼 깊습니다. 그들이 이준석이 말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들은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탄핵의 강을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의 강이 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의 강은 진실 정의를 바로 세울 때, 불법 거짓 탄핵이 제대로 평가가 될 때 탄핵의 강은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과정, 특히 당원들이 너무 많은 힘든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버텨주시고 우리의 초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해주심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또 대통령 후보로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지난 집회에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민노총을 만든 분이에요. 그런데 민노총의 악행악습을 보면서 민노총 해제를 위해서 제3노조 국민노동조합을 만드셨습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민노동조합에 관련되는 분들도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좀 인터뷰가 있습니다만 우종창 기자께서 만들고 있는 탄핵의 진실 관련된 다큐 영화 제작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과연 대통령을 배신했고 또 우리가 그 배신자들에 대한 처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탄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수없는 우리 공화당의 집회와 전단지와 또 언론 방송을 통한 광고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됐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하는 좌파 독재의 행태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그렇게 느낌을 통해서 국민들이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또 탄핵의 거짓을 밝히는 일에 좀 더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지방순회 일정으로 제가 대전, 충북, 충남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국토균형 발전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방에도 국민이 살고 있다. 나아가서 지방에도 국민이 살 수 있다. 지방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나 손자들이나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공부하고 지방에서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미래를 꿈꾸고 노후까지 지방에서 있어도 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는 슬로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는 인구 집중 현상이 아니라
수도권은 인구가 몰려서 망하게 됐습니다.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혁명적 철학과 가치를 가진 지도자가 국민 설득을 통해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대적인, 제가 혁명적 사고는 대대적인 지방균형 발전의 혁명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죠. 이번 주는 강원도 지역을 수대 방문합니다. 강원 지역에 방문할 때 또 여러가지 강원에 맞는 맞춤형 공약들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집회는 지난 토요일 18일 날 집회했던 장소, 그 다음에 행진 코스가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일 날 집회에도 크리스마스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의 저항의 불꽃을 더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선거가 제가 했던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최선의 후보자가 없으면은 차선으로 나도 후보자를 뽑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둘 다 누구를 뽑아도 최악의 후보자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그것을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국격도 무너뜨리고, 문재인 들어와서 5년 동안 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국민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어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단국가로 만들인 중국에 불종하고 김일성 3대 세습정권한테 꼼짝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굴한 정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다시는 붉은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또 우리 공화당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와 동시에 깨끗한 정치,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정치, 또 책임과 의무를 다, 그러한 책임의 정치, 그러한 정당, 이제는 국민들께서 바꿔야 되는데, 저는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통합의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첫째는 자유파 국민한테 동의받지 않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망언, 또 김정인 영감이 선대 총괄위원장 맡고 이틀 만에 정권을 교체하면은 정계개편이 뭡니까? 바로 이원집정부제 개편 아닙니까? 내각제. 이러한 정계개편을 통해서 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민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자와 우를 넘나들던 김종인 영감은 가능한 얘기지만은 자유파 국민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좌파 독재의 적폐, 붉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에요. 근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다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이 12월 1월 사이에 중대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 중대한 일은 뭡니까? 국민의 여론이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이재명, 윤석열을 교체하라,
라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제 국민의 이 인내의 한계가 오신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형수한테 욕하는 그러한 영상이 친문 계열에서 공개적으로 오픈됐잖아요. 선관위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고발한다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문제 때문에 수많은 권력 비리 또는 대장동에 있었던 많은 부동산 비리들이 속속 밝혀지는데도 양쪽이 다 특검 얘기만 하지 특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특검하면 됩니다. 윤석열이 모든 선거 행사를 중단하고 선거 행보를 중단하고 단식 들어가 보세요. 특검 안 할 수 있는가? 그런 특검을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한다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데 누가 특검합니까? 특검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밝혀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하다가 아들 도박 문제까지 이재명이 나왔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도박만 했습니까? 안마시술소에 대한 후기까지 썼잖아요. 그 글을 보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문서 조작, 허위사실, 기재 이런 사실이 나타났잖아요. 대한민국이 그거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지금도 넣지 않았다. 후보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기득권 정당이 후보 교체를 못하면은 국민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됩니다. 그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그들 양당의 분위기로 양당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그냥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러서 뽑아놓은 자들이 정말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뜻하고는 반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유파 보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자유파 지지자들은 60%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선택을 하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의 5년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를 누가 청산할 수 있는가? 또 대한민국을 청산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올바른 그러한 나라로 만들 건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화당의 국가 운영 비전과 50대 8대 분야 50대 공약을 보면서 인식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로 떠드는 상식과 공정은 그 과거의 삶과 실천이 없는 메아리가 되면은 거짓인 겁니다. 공정과 상식은 그들이 살아온 과거의 궤적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신도 하지 못하고 재가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치국을 하고 천하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으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잘못된 지도자가 5년 동안 해놓은 적폐 행위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면은 나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좀 더 힘들지만 우리 공화당다운 그러한 선거운동과 투쟁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 국가운영 비전과 또 8대 분야 5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2차로 우리 한상수 교수님을 중심으로 진수성 최고 그리고 몇 분들이 저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10대 개혁 과제 10대 개혁 과제를 개혁 혁신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진수성 최고께서 우리 공화당 10대 개혁 혁신 과제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또 1월 15일까지 100대 실천 과제가 완성되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공약 부분들은 거의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국가운영 비전과 8대 분야 50대 공약 또 오늘 발표하는 우리 공화당 10대 개혁 혁신 과제 그리고 100대 실천 과제가 만들어지고요. 오늘 이 10대 개혁 혁신 과제가 되면은 공약집 인쇄가 들어갑니다. 공약집을 디자인해서 인쇄가 들어가서 공약집은 선거법상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만들 거예요. 이 공약집을 많이 사셔서 우리 공화당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공화당 10대 개혁 혁신 과제를 진수성 최고위원. 네, 우리 공화당 10대 개혁 혁신 과제 발표드리겠습니다. 1.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 설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권력 분립과 적법 절차라는 헌법 원리를 위배하여 국회, 법원, 검찰,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들을 정권에 예속시키거나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및 사법농단을 자행하여 붉은 적폐를 양산하였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적폐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는 독립성을 갖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하게 된다. 2. 국가건전재정법 제정. 국가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세부적인 기준을 명문화하는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정한다. 국가건전재정법에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을 시행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국가건전재정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법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3. 내각제 개헌 및 민주통합정부 음모 분쇄. 민주통합정부 음모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의 기만적인 야합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 정부 음모가 현실화되면 좌파 세력의 촛불 쿠데타가 완성되어 좌파 100년 집권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망쳐버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며 친북 주사파 세력과 거짓 촛불 세력들이 자행한 붉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사기 탄핵이 합법화되고 정상화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과 명예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 애국정신이 부정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짓밟히게 된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 세력과 위장우파 세력이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변경하려는 망국적인 내각제 개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4. 민노총 전교조 해체. 민노총은 근로자의 권익을 실현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일종의 정치단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민노총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세습을 단체 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시대착오적 악습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폭압적인 갑질과 같은 악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악습과 악행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학교를 좌파적 이념 교육을 실시하는 장으로 변질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탈원전 정책 폐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 산업의 동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이 아주 높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는 청정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탄소 제로 사회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6. 반국가적, 반시장 경제적 악법 폐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안보를 약화시키며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많은 악법들이 제정되었거나 발의되었다. 이러한 악법들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되어야 할 주요한 악법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북전당금지법, 5.18 역사 왜곡 금지법, 노동조합 3법, 부동산 3법, 공수처법,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한다. 북한에 대한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들을 폐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안보, 국방의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삼불합의, 사드 추가 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금지,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금지를 폐기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적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적화 전략에 놀아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거짓 평화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법인세, 상속세를 적정한 범위에서 인하며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보유세 및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권력형 좌파 부동산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 인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의 파괴를 초래하고 나아가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구를 감소시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7. 교육제도 개혁. 현재의 학제 6334를 554 학제로 개편하여 교육제도를 혁신한다.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제의 중등학교로 변경한다. 또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만 6세로 낮춘다. 새로운 학제하에서는 만 20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만 24세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학제 개편을 통해 학업을 마친 사람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 시기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한다. 또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을 늘림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 8. 신문방송개혁. 신문방송이 진실의 보도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정치 권력과 언론 노조의 통제와 전횡으로부터 신문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재와 보도, 편집과 편성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KBS와 MBC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조속히 민영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KBS가 징수하고 있는 시청료 역시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방송 본연의 기능의 수행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9. 선거제도 개혁.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혹을 낳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 현장에서 소개표가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실시하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10. 방역체계 개혁. 방역정책은 정치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염병의 확산 추세에 맞춰 신속하고 적정하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팬데믹과 같은 방역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집 및 분석,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 충분한 의료 인력과 병상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집단이나 지역을 자의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규정하는 마녀사냥식의 방역 정책은 실효적인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백신 필수제를 강압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또 백신 미접종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면서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백신 접종의 자율적 선택이라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다. 백신 패스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허구적이고 폭압적인 방역 정책은 방역의 실효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방역을 빌미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방역 독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나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감염병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방역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출, 세제 지원 등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방역의 부담을 적절하게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 방역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실패와 이에 따른 피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방역 실패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약 준비위원장이신 한상수 교수님께서 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공약 준비하는 과정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국가 운영 비전 그리고 이제 8대 분야 50대 정책 또는 공약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대 개혁 혁신 과제를 내놓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도 많은 붉은 적폐를 저질러서 개혁 혁신 과제에 포함시킬 내용들이 더 많았지만은 일단 10대 개혁 혁신 과제로 압축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 물론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어떤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 뜯어고치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개혁 혁신 과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100대 실천 과제가 나오면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체계적으로 완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그 의견이 계신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나 사회파 국민들께서는 공카 등을 통해서 의견을 알려주시면 적극 오늘 반영하도록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당은 우리가 독립된 도당으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에서 사무처장에 대한 추천권이 들어와서 최고위원회에 사무총장이 보고를 하고 대표가 임명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제주도당에 추천 들어오는 고영순 씨를 제주도당의 사무처장에 임명합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매주 이제 그 정책전략연구원 유천 원장님께서 각 분야별 이제 공약 실천 과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외교 분야에 대해서 주셔서 우리가 실천 과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과제는 각 당원분들이 많은 박유규 우리 위원님도 과학 분야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신데 과학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각 당원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지금 종합 취합을 해서 100대 실천 과제는 1월 15일 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10대 개혁 혁신 과제를 저희들이 오늘 했고 오늘 발표한 대로 10대 개혁 혁신 과제까지 포함해서 공약집을 만들겠습니다. 선거는 시간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립니다. 전체적인 공약도 이번 주 내로 공약집이 거의 마무리되고 12월 달 내로는 공약집 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e Truth of 조원진이라는 책자를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읽은 소감은 저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쓴 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쁘시더라도 꼭 좀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도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우종창 기자께서 하고 있는 그런 탄핵의 진실에 대한 다큐, 또 영화, 또 우리 정병철 대표께서 만드는 더 트루스 업 조원진이라는 책자, 또 우리가 당의 공당으로서 공약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장모 변호사님이 이제 참석하셨는데 아무튼 그 선관위나 지금 언론 방송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여론조사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안 넣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선관위 뿐만이 아니라 언론 방송을 상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대 총괄 공동본부장이신 재원호 사무총장께서 주간 업무 보고 네, 어제 발인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셨던
그 김현덕 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날 토요일 날 아침에 서울시당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위원장님과 사모님 금성수 사모님께서 저희 그 읍면동 책임자 확보를 또 투개표 책임자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국 김현덕 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 김현덕 위원장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가고 있는 길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통령 그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이미 사퇴를 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치는 이런 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대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가 아주 첫눈이 오면서 많은 당원분들이 참여해서 잘 끝났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진행될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점이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오늘 오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간 업무 보고상의 특이사항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당 사무실이 천안역 근처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남상무 위원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선을 위해서 충남도당 사무실을 천안역 근처로 1월 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정당 선거사무소와 현수막을 지금 현재 그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시도당에서는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투표소 책임자 선임은 약 한 70%가량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박차를 가하면 저희가 연내에 90%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서명대 주간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2월 13일 월요일부터 12월 19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서울시당입니다. 서명인수 260명, 일반당은 90명, 책임당은 5명입니다. 부산입니다. 서명인수 200명, 일반당은 76명, 책임당은 14명입니다. 대구입니다. 서명인수 336명, 일반당은 100명, 책임당은 15명입니다. 인천 서명인수 100명, 일반당은 40명, 책임당은 4명입니다. 대전입니다. 서명인수 34명입니다. 경기도입니다. 740명의 서명인수에 일반당은 111명, 책임당은 16명입니다. 충남입니다. 320명 서명인수에 일반당은 46명, 책임당은 15명입니다. 경남입니다. 220명의 서명인수에 일반당은 15명입니다. 주간 학계로 총 서명인수는 2210명, 일반당은 478명, 책임당은 69명입니다. 서명대 주간 운영 팀수는 전주에 26팀에서 금주 27팀이 서명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당원 주간 합계로 547명의 당원님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서명대를 열어주신 서명대원 여러분과 가입을 해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한마디 하실랍니까? 네. 우리 연구원장님, 우리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전에 제가 좀 말씀 조금만 더 드리면요.
아무튼 지금 이제 선거가 79일 남아있다고 적혀 있네요.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 공화당에 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다 갖다 쏟아야 됩니다. 어떤 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또 지금 거대 양당의 후보를 보면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공자님께서 그랬잖아요. 자기 주변을 항상 경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혼자 있음을 조심해라는 말씀도 하셨죠. 후신 스스로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그러한 스스로의 수신의 자세가 되가 있는가. 또 제가 가족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한 과정들 소위 가정도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 어쩔 수 없지 않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바뀌어서 올바른 후보 뽑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요 실질적인 우파 정당으로 교체를 하는 거고 정치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촛불 들고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권력 찬탈했지 않습니까? 그 촛불 쿠데타 세력들하고 맞서 싸운 우리 공화당이 정치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는 저나 누구가 권력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조원진을 지지하면은 정치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정치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일자리가 넘쳐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소외계층, 가진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힘전 분들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원하시면은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예측했던 대로 이 선거판은 이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또 하나 더 터지면 이제 둘 다 선수 교체해라 는 그러한 말들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나올 거다. 폭발적으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선수 잘못 뽑았습니다. 후보 잘못 뽑았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높은 산에서 흐르는 강물을 보듯이 조용하게 국민들의 가슴에 스며들고 국민들의 삶에 스며들고 그 국민들과 함께 모든 대한민국의 색강도 그렇고 작은 시내도 그렇고 작은 강들도 다 끼안아서 바다로 가는 그러한 정치가 그러한 조용하면서도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러한 정치가 올바른 정치거든요. 저는 항상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이 우리 지금 2021년 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 좌파 독재의 이 암흑의 시대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암흑의 시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죠. 혁신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방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있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은 열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깨끗하고 정의로운, 또 국가를 걱정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타났다. 정치 전반적인 혁명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을 분노하고 상실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잘못해서 정권 교체했는데 민주당하고 손잡느냐 압을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문재인보다 더 빨간 사람이 정권을 잡고 완전 이제 좌회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후회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선대본부 회의의 공개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회의는 뭐 간단하게 선대본부에서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10대 공약 발표한 거, 10대 개혁혁명과제는 각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한 부분 올라가서 조금 수정해서 그 비서실 보고 한 부씩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한 내용을 우리 공카에 혼자 올라가시면 돼요. 공카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10대 개혁 혁신 개혁 과제를 좀 많이 얘기하시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비공개 회의 바로 하겠습니다.